생활 행복한 낚시 생활 낚시관. 아, 나 자극하면 안 되는데. 나 좀 설렁설렁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지. 바로 시작하자.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낚시인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낚시강입니다. 이번 출조는 인천 출조였죠. 예, 시원하게 이제 백갑을 한번 넘기게 되었는데, 일단 라방을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페이크나 아니면은 뭐 마리수 조작 없이 라방 있는 그대로 진행을 했고, 버퍼가 끊기는 구간에서는 버퍼 끊긴 상황에서는 일부러 마리수를 카운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12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노하우와 경험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부장원을 하신 108갑을 하신 분도 어떻게 보면 같이 그냥 어차피 둘 다 똑같은 마리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뭐 크게 뭐 의미는 두지 않고, 어차피 그분하고 저하고 썼던 방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분이 잘 먹혔던 애기, 그리고 제가 잘했던 애기, 그리고 그 전날의 상황, 그리고 그날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전달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보자면, 채비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슈퍼노바호가 아니면은 좀 하기 힘들었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간 자리에서도 10호, 12호를 운용을 해도 줄이 안 날리게끔 줄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면서 어떤 조류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이 배 헤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조류가 어디로,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흘러가냐, 이런 게 모든 게 결정이 될 건데, 엄청나게 연구를 하시는 분이 바로 박양호 프로님이시거든요. 이제 슈퍼노바호 선장님이 박양호 프로님이신데, 진짜로 저는 좀 감탄을 했습니다. 왜냐면 30m, 45m 요 구간에서 10호, 12호로 갑오징어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얘기거든요. 이게 좀 너무 웃긴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런 상황을 못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통은 16호, 14호, 저 못해도 14호, 웬만하면 20호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 이 슈퍼노바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 선장님이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도 본인이 운용할 수 있는 가장 약한 봉도를 사용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배에 엄청나게 자신감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봉도를 약하게 쓰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갑오징어가 굉장히 예민하게 입질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9대1 로드보다 8대1 로드가 조금 더 아무래도 입질을 캐치하기 쉽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손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끝보기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아무래도 조금 더 마리수를 많이 기록할 수 있었고, 저는 끝보기가 굉장히 중요한 낚시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슈퍼노바에서 그날 잡았던 마리수의 거의 대부분도 끝보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 개 다의 도움을 받았다. 손의 도움도 받고 끝보기의 도움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날이 많이 찾기는 힘들겠죠. 그때는 이제 조금 무시 때였고, 거의 뭐 물이 인천에서 가장 약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30m에서 45m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운영은 그런 식으로 했고,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날 모두 새벽에 거의 객강을 쳤어요. 예, 물론 이제 배 진입 자체가 선장님도 말씀을 해주시길 좌측 선수부터 진입을 하는 경로였고, 정말 운이 안 좋게도 슈퍼노바호 같은 경우는 선탑에 서시는 분들이 실력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서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새벽쯤에는 당연히 제가 못 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근데 물이 바뀌고 나서부터 또 이제 저도 잡아가기 시작했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었는데, 처음 날도 그렇고 두 번째 날도 그렇고 새벽에 타셨던 그 선탑에 계셨던 분들의 모든 가지 길이가 길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길었냐면,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같은 분의 경우는 한 요 정도? 한 25cm 정도 되는 단차였고, 이제 두 번째 날 이분이 좀 재밌으신 분인데, 청라에 사시는 이종삼님 맞으신가? 예. 아무튼 제가 이제 작년에 저한테 이런 낚시 방법을 알려주셔서 제가 고맙다고 선물까지 보내드린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있는데 굉장히 좀
예, 재밌으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제로 단차의 옹오리그 채비 같은 채비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예, 좋아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좀 많이 띄워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분이시고, 왜냐면은, 2단차로 하게 되면은 바닥에서 좀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거 청기 누설인데, 인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갑오징어가 너무 안 나온다 싶으면은, 이렇게 제로 단차로 한번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태양권도 그렇고, 갑오징어가 좀 바닥에서 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물이 빠를 때도 아니고 물이 느릴 때인데도 2단 차에 나오는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써보면서 근데 제가 너무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이제 112마리 잡은 날 그렇게 많이 못 잡고 있었어요. 제가 선미에 계셨던 분이 40갑 정도 했을 때 제가 선탑에서 25마리 그 다음에 왼쪽에 계신 분도 한 36마리 이렇게 잡으셨는데 제가 못 잡고 있어서 저 단차를 이렇게 바꿔봤는데 이렇게 하고 바닥을 저는 긁었어요.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저는 바닥에서 띄우진 않습니다. 이렇게 긁고 있는데 뭐 쭈꾸미도 잘 올라타요. 문제는 쭈꾸미가 잘 올라타니까 조금 손해를 보는 시간은 있긴 있는데 안 나오던 갑오징어가 2단차에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빠른 시간이 아닌데 제가 뭐 설마 물 가는 시간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물이 가는 시간을 타임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 세네기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싱킹 타입이기 때문에 싱킹으로 그러니까 물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근데 갑오징어가 잡는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11월 그때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이태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못 올렸어요. 못 올렸는데 제가 이제 조만간에 업로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제가 전부 다 2단차로 잡았거든요. 그때도 알려주신 분이 그 왼쪽에 계셨던 그 이종삼님 성함이 맞을 거예요. 아니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청라에 사시는 어쨌든 우리 청라 패밀리 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배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나도 해가지고 한참 못 잡고 있다가 2단차로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단차가 길이가 한 3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봉돌은 한 요 정도? 그때는 이렇게 썼어요. 그때는 아예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아예 봉돌 있는 도래 쪽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했었고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재밌게 낚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를 길게 쓰게 되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슬랙이 안 펴져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갑오징어가 정말로 아무런 이물감을 못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쭉쭉쭉 하는 갑오징어 특유의 입질보다는 그냥 쭉 이런 식으로 먹어 들어가는 입질이 되게 많았어요. 뭔가 어디 밑걸림처럼 박히는데 그게 입질인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입질은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금 제가 이걸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이게 쭉쭉쭉 당겨가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물이 이제 방향이 맞다면은 물때가 맞다면은 이제 이런 상황도 분명히 겪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오후에 제가 엄청나게 피딩을 받으면서 따라잡았던 단차는 역시나 알자르따까르센 요 단차. 예. 지금 좀 길게 잡히는데 여기 돌의 끝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한 15 정도? 요 단차로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약간 피딩처럼 걸리면 단차를 오히려 짧게 써가지고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양이 있을 때 빨리빨리 잡아낼 때 저는 엄청나게 화끈하게 빨리 잡아내거든요. 그게 제가 마리수를 하는 비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단차를 좀 짧게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피딩은 온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맞춰가지고 피딩 같은 약간 그게 발동이 걸리자마자 단차를 바로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얘를 이 채비로 바로 없애버리고 새로 묶어서 요거를 한 15 정도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봤을 때 15가 갑오징어 낚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냥 황금 단차. 여기서 뭐 가지를 좀 길게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쓰시는 건데 제가 이제 15를 매번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초보자나 중급자분들은 단차 길이 조절하는 게 그 상황에 맞게끔 조절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컨닝을 해가지고 잘하는 분들 따라갈 수는 있는데 그게 컨닝을 해가지고 따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이 단차 길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기법들이라든지 조법들도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15로 가시면 그냥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냥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쌉고수 정도의 이런 스킬이 쌓이고 바닥 운용이 되고 할 때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 거고, 일단 제일 채비의 기본은 제가 봤을 땐 15, 15 정도의 가지가 서해에서는 가장 그냥 무난하게 잘 나올 수 있는 가지 채비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아니고 그냥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이씨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때는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일단 이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10호나 12호 정도로 충분히 운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연질대로 사용을 했었고, 이제 마루이카 LC 같은 경우는 제 경우는 연질대라고 보거든요. 예, 마루이카 LC랑 호로록 로드로 첫 번째, 두 번째 날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사용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선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장님이 줄을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는 스타일의 선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서해안권이나 군산권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선장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건데, 본인들의 경험에 의해서 조로를 요 정도로 흘려줘야, 배를 요 정도로 흘려줘야, 요 정도로 바람을 맞춰줘야 요 속도로는 가야지 갑오징어가 나온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배마다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무조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군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오천권이라든지 아니면 남단권이라든지 태안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일단 배를 타시면 깊은 수심에 들어가면 일단 노멀하게 18호에서 16호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뽕돌을 조금씩 줄여보는 거예요. 안 날리네. 생각보다 많이 안 날리는데. 그러면 하나 좀 내려가지고 좀 운영해보고, 그래도 안 날리네. 그럼 한 14호 정도로 해서 세팅된 걸로 8대1 로드로 한번 내려보고, 그래도 안 날리네. 그럼 12호를 했는데 날려. 그럼 얼른 올려가지고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바닥에서 요번에 철저히 긁었습니다. 절대 안 띄웠습니다. 왜냐? 이게 띄우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게 왜냐면은 띄울 수가 없었어요. 너울 때문에. 선탑에 그래도 어느 정도 너울도 있었고, 띄어봐야 어차피 뭐 득될 게 없었던 거였어요. 왜냐면은 바닥 자체가 너무나 고른 바닥이었고, 이제 뻘바닥도 아니었고, 그냥 긁고 지나가기 너무 좋은 바닥? 제가 봐서 운영하기 그냥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도 잡았고, 운영 방법에는 뭐가 하나가 절대적이라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바닥에 의해 가지고 지형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 그때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그냥 뭐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다 봐도 이제 잡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닥을 긁어가다가 또 잡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거의 대부분 긁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 스타일 자체가 긁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긁었고, 너울이 쳤을 때는 당연히 바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선탑이 그래서 참 힘들어요. 너울 치는 날에. 애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애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광고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애기에 관련된 거를. 실제로 써본 애기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잘 먹혔던 애기들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주가 되는 애기들만 몇 개를 말씀드리면, 일단 뭐 일제 애기, 그 다음에 뭐 일제 애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다 떠나가지고 저는 그냥 잘 먹히는 것만 진정성 있게 소개를 할게요. 그냥 새벽에는 얘가 그냥 이걸 따라가는 애가 없었어요. 새벽에는 그냥 틴셀을 따라가는 애가 없었어요. 딱히. 근데 왜냐면은 옆에서 열 몇 마리 잡을 때 저는 한 마리도 못 뽑았거든요. 애기 로테이션 돌리다가 못 찾았어요. 결국은 못 찾았어요. 막 이거저거 돌리다가 못 찾았는데, 두 번째 날 같은 경우는 뒤에 계셨던 거기 그 김종문 사장님이라는 분인데, 이종문 사장님인가? 아무튼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요 롤링 색깔, 이분이 제 또 구독자시라, 이 슈노에서도 인정하는 선수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선장님 말씀으로는 요 캐치크로 요 색깔로 되게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5마리 6마리 이걸로 뽑으셨다고 하고, 해가 안 떴을 때, 아예 시커멓고 컴컴했을 때, 그때 요걸로 잡으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틴셀로 써봤다가 얘로 한번 가봤다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검정 레이저 한번 가봤다가, 요런 식으로 새벽에 패턴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아마 진입 방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새벽에 좀 못 잡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아침에 새벽에는 저는 두 날 모두 입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틴셀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뭐 애기 편에서도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게 마치 만능이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112갑을 했을 때도, 제가 105갑을 했을 때도 저는 틴셀을 안 썼어요. 이걸 한 번도 안 썼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네가 이거 쓰면은 200갑도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200갑을 어떻게 합니까? 조가에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새벽에 분명히 제가 자존심을 좀 굽히고, 왜 그냥 쓰기 싫어요. 그냥 남들 다 쓰니까 쓰기가 싫은 거야. 그냥 이게 약간 좀 호승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쓰기가 싫어요. 그냥 쓰면은 잡히는 건 아는데, 일단은 요 틴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자존심 내세울 그건 아니니까, 요 틴셀 여러분들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얘 넣으면 무난하게 그래도 하나씩 올라옵니다. 근데 어떤 색깔이, 특정 색깔이 피딩이 걸렸을 때 얘로 똑같이 따라간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딩에는 피딩에 맞는 색깔이 또 있어요. 첫 번째 날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피딩을 이 색깔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 날 105갑을 했던 날에는 이 색깔로 미친 듯이 뽑아냈습니다. 파이어워크.
요 색깔로 미친듯이 뽑아냈고요. 예, 요거는 실제로 선장님도 보셨고 옆에 타신 분들도 보셨고 다 같이 보셨는데 요거 하나만으로 40몇 원타를 끌어냈어요. 40몇 원타. 물색이 좀 좋아지고 되게 잘 먹혔던 애기들 중에 하나가 뭐 센 애기 중에서 뭐 틴셀류 중에서도 뭐 앞서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 다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예, 얘는 무시무시합니다. 예, 요 참돔이랑 요 참돔 있죠. 요 참돔 요거랑 요 색깔 요렇게 두 개. 예, 무시무시했습니다. 특히 요 수박 리얼 수박 같은 경우는 지금 얘 없으면 낚시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매니아층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지금 판매량도 독보적으로 좀 많이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뭐 말을 좀 아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디자인에 참여한 애가 잘 먹힌다고 하면 진정성이 떨어질까봐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잘 먹히는 걸 어떡해요. 예, 잘 먹히는 걸 어떡해요. 예, 어쨌든 요 색깔 되게 잘 먹었습니다. 인천권에서 굉장히 잘 먹었어요. 예, 절대 광고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예, 광고가 아니라 저는 잘 먹혔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냥 뭐 이게 쓰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비슷한 색깔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액이라는 거는 결국은 액션하고 어떤 색깔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명암이 이제 맞닥뜨려졌을 때 이제 딱 맞았을 때 뭔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 피딩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광고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뭐 여러분들 편하시게 그냥 비슷한 액이 색깔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썼던 색깔들만 얘기를 드리면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이 하와이오 또 얘기를 드릴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수심이 좀 어정쩡할 때 한 1, 20m권 구간에서 햇빛도 뜰랑말랑 좀 구름이 많이 져 있는 상황에서 물 색깔도 어중간할 때 요거 한번 꼭 넣어보세요. 만세기 색깔 요거 끝장납니다. 예, 요거랑 NSK 옛날 우리 그 TK 컴퍼니 NSK 얘기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먹힙니다. 자, 일단 요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또 인천권에서 잘 먹었던 애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 색깔이거든요. 이게 요주리 건데 이게 아쉽게도 센 애기 중에서는 라인업에 없어요. 요 색깔인데 제가 탔던 전날이랑 제가 탔던 날 제가 장어는 못한 날에 이 색깔에 제가 엄청 나오는 걸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112갑을 한 날에는 얘가 또 뜨문뜨문해요. 제가 상황을 분석을 해보니 첫 번째 제가 탔던 105갑 했던 날에는 기상이 되게 맑았고, 그러니까 해가 짱짱하게 떴어요. 해가 짱짱하게 떴고 30m권, 40m권이었을 때 롤링액이 작년에도 그때도 이 색깔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거든요. 물 색깔이 그러니까 해가 짱짱하게 떴을 때 그때 진짜 상황이 엄청 좋았는데 얘도 엄청 잘 먹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기상이 흐려지니까 또 안 먹어. 그냥 남들 다른 애기 나오듯이 나오기 시작하고 오히려 얘가 더 잘 먹기 시작해. 이렇게 둘이 싸웠는데 라방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른쪽에 타셨던 카포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센 애만 쓰셨고 저는 일부러 그게 싫어가지고 같이 쓰면은 왠지 좀 너무 홍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일부러 이걸로 갔는데 이걸로 하다가 안 돼서 나중에 이거 빼고 제가 이걸로 바꿨어요. 예. 그 라방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일단 이 얘기도 인천권에서 되게 잘 먹혔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인천 리뷰를 좀 맞춰보고요. 뭐 애기 색깔이나 이런 거는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쓰시는 건데 어쨌든 명암에 맞게끔 이렇게 쓰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 명암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물색깔 333의 법칙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 물색깔, 그 다음에 수심의 깊이, 그 다음에 일조량 요 정도 세 개를 기준으로 명암에 투입하는 방법도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서 그거는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낚시를 했다. 이 종무님 같은 경우는 108갑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요걸로 거의 다 잡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장님이 방송까지 하셨어요. 예, 이 롤링액이 수박 색깔에 계속 이제 잡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큐제이를 또 사용을 했는데요. 큐큐제이를 썼는데 얘는 명기가 맞아요. 백갑 할 때도 얘가 엄청나게 힘이 돼줬거든요. 왜냐면은 이 낚싯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낚싯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낚싯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낚싯대를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날 썼던 거는 다이와 거 마루이카 LC라는 로드를 두 번째 날에는 주력으로 썼는데 얘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특히 선탑에서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몸을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럼 답이 안 나와.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봉또롯으로 올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체부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물이 조금 가기 시작하면서 물이 이제 밑으로 들어가거나 앞으로 뻗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얘가 굉장히 큰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큐큐제이는 명기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 주변에서 쓰고 계신 분들 보면은
뭐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예, 그리고 제 오른쪽에 이번에 하와이에 출조했을 때도 오른쪽에 계셨던 분이 그걸로 20호를 걸었는데 20호를 걸고 낚시를 10m 구간에서 20호를 걸고 사리대 낚시를 하는데 그걸로 잘 잡아요. 이분도 저랑 몇 마리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로드 자체를 잘 만들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제가 썼을 때 최고의 힘세를 보여주는 구간은 14호에서 20호 정도를 거시면 아마, 아니 14호가 아니라 16호부터 20호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봉도를 사용하시면 로드가 되게 맛있게 휘어준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맛있게 휘어준다. 앞에 초리가 딱 갑오징어 느낌이 잘 오게끔 맛있게 초리가 먹어준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줄이 앞으로 쫙 뻗는 게 있었어요. 줄이 앞으로 쫙 뻗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연날래기 기법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서밍 낚시 기법으로 해가지고 줄을 쓱 풀어주고 한 번에 확 풀어주고 줄이 밑으로 들어가니까 줄이 앞으로 날린다는 거는요. 줄이 앞으로 날린다는 거는 배가 진입 방향이 이쪽으로 지금 뒤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배가 진입이 뒤로 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앞쪽으로 서밍을 해가지고 줄을 날려가지고 잡아주고 있었던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못 잡아요. 거기서 마리수 차이가 나요. 근데 잡는 사람들은 몇 명 있어요. 그걸 할 줄 아느냐, 할 줄 모르느냐, 그 싸움.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서밍 낚시는 다음번에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밍 낚시가 굉장히 이게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라서 그냥 간단한 거는 방출을 좀 화끈하게 시켜준 다음에 줄을 잡아주고 봉돌이 어디 날리다 보면 어디 제자리에 지가 딱 제자리 잡힐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순간에 들어오는 스테이로 인해서 이 갑오징어 입질이 들어왔을 때 잡아내는 그런 스킬을 말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한 10마리, 10몇 마리 차이가 났어요. 예, 확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또. 아무튼 그렇게 낚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출조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제가 영상이 좀 깨끗한 게 있으면 영상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다른 녹화 전용으로 쓰는 카메라를 같이 챙겨가지고 매번 이제 영상을 찍을 테니까 그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